예, 그러면 이제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교재는 496페이지 펴보세요. 예, 거기 보시면은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 작업 순서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회사 코드를 1007번을 선택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가가치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있죠. 클릭하시고, 자, 그 필수 사례 보시면은 외상 매출금 11,000원이 파산으로 대손 확정되었다. 다음 추가 자료를 참고로 대손세 공제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전폐 입력까지 완성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럼 조회 기간을 4월에서 6월로 조회하시면 되세요. 왜냐면은 거기 추가 자료에 동그라미 5번에 대손 확정일이 2017년 4월 10일이잖아요. 자, 대손 확정일 2017년 4월 10일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대손난 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넣으면 돼요.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얼마예요? 11,000원이죠. 그럼 대손세 공제 1,000원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처가 어디예요? 주식회사 망한 기업이죠. 예, 시험장 가시면은 이거 F2 클릭해가지고 망한 기업 선택하면 나올 거예요. 예, 지금 백업 파일 제가 안 만들어 놨는데, 어, 시간 날 때 제가 다시 백업 파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F2 클릭해가지고 그 망한 기업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거래처 주식회사 망한 기업. 자, 그다음 대선 사유를 넣어야 되는데 대선 사유가 파산이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 대선 사유가 기억이 안 나면은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그 검색해 보면 되세요. 자, 그다음에 성명 날에 김물이 넣으면 되겠죠. 거래처 대표자 성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자 번호는 107-05-78653. 예,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187번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고 난 다음 저장 버튼을 눌러요. 그럼 대손세 공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000원 받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면은 이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자, 부가세 신고서에 4월에서 6월로 들어갔더니 아니요 하세요. 그럼 대손세 가감날에 마이너스 1,000원 이렇게 불러와져 있죠. 대손세 가감날에 마이너스 1,000원. 자, 요거 요 칸에 대손세 공제액은 대손세 가감란에 들어간다라는 거. 요것도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도 하라고 되어 있죠. 회계 관리 가셔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대손난 날짜가 4월 10일이죠. 4월 10일. 그 다음 대변에 외상 매출금 떨어야 되겠죠. 주식회사 망한 기업.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 백업 파일 제가 만들어 놓을게요. 지금 백업 파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무거나 하나 등록하고 가겠습니다. 자, 대변에 11,000원. 그 다음에 차변에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니까 109번이고 대손 충당금 얼마만 떨어야 돼요? 10,000원만 떨어야 되겠죠? 지금 문제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20,000원이 있다고 돼 있는데 그 20,000원 중에서 10,000원만 떨어요. 왜냐면은 11,000원 다 떨면 안 되겠죠, 대손난금에. 1,000원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차변적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잖아요. 내야 될 부가세는 대변적 부가세 예수금이고 돌려받을 돈은 차변적 부가세 예수금. 자, 이렇게 전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세 가지는 그 첫 번째, 대손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상에 어떤 칸에 반영되는지, 세 번째, 전표 입력, 붕괴하는 거, 대손 관련 붕괴하는 것까지 아시면은 완벽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497페이지 대손세 공제 신고서 필수 예제를 볼게요. 필수 예제는 시험에서 실제로 출제되는 유형들, 그런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 3인 산업의 2017년 1기 학정분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회사는 1005번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부가가치의 대손세 공제 신고서 들어가면 돼요. 1기 학정이니까 조회 기간은 4월부터 6월로 하시고 그 대손난 채권의 외상매출금이 있죠. 대손난 금액이 110만 원인데 이거는 대손세 공제 돼요. 그 비고란에 봤더니 2017년 4월 3일에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돼 있죠. 이건 대손세 공제 돼요. 넣어볼게요.
대손이 발생한 날이 2017년 4월 3일이고, 자, 대손난 금액은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넣으라고 했었죠?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서울. 대손 사유는 뭐예요? 대손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이죠. 6번. 그 다음에 성명은 김강남. 사업자 번호는 13581 22221.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 자, 그다음 바드럼이 있는데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그 바드럼이 55만 원이 대손이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비고란에 봤더니 2017년 5월 4일에 부도가 발생했대요. 그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지금 일개 확정인데 일개 확정 신고를 할 때 아직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드럼은 떨면 안 돼요. 자, 그다음 장기대여금 132만 원 있는데 이 장기대여금은 대손세 공제 안 돼요. 왜냐면은 물건을 판매하고 받을 채권이 아니단 말이에요. 장기대여금은 빌려주고 받을 돈이잖아요. 그래서 장기대여금은 대손 채권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아니, 그러니까 대손 채권은 될 수 있는데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 채권이 발생할 당시에 부가세 부분에 대한 그 채권은 아니잖아요. 장기대여금은 입력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답이에요. 이거 하나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해볼게요. 자, 회사 코드는 1005번 똑같고 그 문제 읽어보면은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 서민산업의 2017년 2기 확정분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럼 대손세 공제 신고서 들어가요. 이게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자, 동그라미 1번에 2016년 8월 1일에 제품을 매출하고 대금 1,100만 원은 미진상에서 발행한 약속 어음을 수령하였다. 동어음은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7년 5월 5일에 주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다. 그럼 부도 발생일이 언제예요? 5월 5일이죠. 거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7년 5월 5일 날에 부도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함정인데 여러분들 그 부도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거 맞아요, 지금. 부도 확인일이 5월 5일이니까요. 그래서 6개월이 경과했으니까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는데 끝까지 읽어볼게요. 당사는 충선물산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다. 여기 관리죠.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으면은 대손세 공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띈 게 아니잖아요. 담보가 잡혀 있으니까 그 건물을 그 건물이 팔리면은 그 건물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없는 경우이고 2번에 외상매출금 중 3,300만 원은 2014년 10월 21일 영광 상해에 대한 것이다. 당사는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결국 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2017년 10월 2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죠. 대손 확정일이 2017년 10월 21일이고 대손난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3,300이에요. 자, 거래처는 영광상해. 대선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그 다음에 성명은 최영광. 사업자 번호는 13281 21354. 소재지는 없으니까 넣지 말게요. 물론 시험장에서는 이 거래처 F2 클릭해가지고 영광상해 치면 검색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2012년 1월 3일자로 주 상신건업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 220만 원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2017년 8월 27일에 법원의 주 상신건업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해소할 수 없게 되었다. 자, 이것도 참 보면 헷갈리겠죠? 근데 시험장에서 헷갈릴 만한 지문인데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판 날이 언제예요? 2002년 1월 3일이에요. 그러면은 대손세액공제는 물건을 판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받아야 돼요. 5년. 지금 5년이 경과했잖아요.
그래서 2017년 1월 3일까지 1월 3일이 속하는 학정 가세 기간까지는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2017년 2기잖아요. 2기 학정이니까 이때는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없어요.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에요. 재화를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속하는 학정 가세 기간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3번도 무시. 그래서 대손세 공제는 이거 하나만 가능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저장. 자,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문제. 3번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하나만 풀 줄 알면은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틀릴 만한 문제가 없어요. 2번하고 3번만 풀 줄 알면은 다 돼요. 자, 3번에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 109의 2017년 2기 학정 부가세 신고 시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회사를 바꿀게요. 1008번으로. 3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 109 2017년 2기 학정 부가세 신고 시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1번 보시면 2017년 2월 21일에 대한물산에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1,540만 원은 대한물산 발행 약속 어음으로 수령하였다. 동어음은 거래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7년 8월 21일에 주 거래은행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1번이 지금 부도가 발생한 날이 언제예요? 2017년 8월 21일 날이죠. 근데 그 거래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7년 8월 21일 날 부도가 났다잖아요. 이게 함정인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게 아니라 거래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도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럼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거예요? 경과 안 한 거예요? 네, 경과 안 했어요. 그래서 얘는 대손세 공제 못 받아요. 동그라미 1번은. 자, 동그라미 2번. 외상매출금 중 8,800만 원은 2014년 9월 5일 흥진상사에 대한 것이다. 이 외상매출금의 해소를 위해 당사는 법률상 해소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국 해소를 못하였고 2017년 9월 5일자로 동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에서 며칠 날에 돈을 띄인 거예요? 네, 조회 기간은 10월에서 12월로 하시고 대손이 발생한 날은 2017년 9월 5일이죠. 대손난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8,800만 원이고 거래처는 흥진상사. 대손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이죠. 그 다음에 성명이 김흥진. 사업자 번호가 204-05-00-761.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2017년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던 청수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330만 원을 2017년 10월 1일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갚은 거죠. 얼마를 상환했어요? 33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한 거예요. 자, 이 3번이 좀 어려운 건데, 음, 청수상사가 청수상사한테 내가 물건을 판 거예요. 지금 이거 매입이에요. 이 매입이거든요. 그래서 이 3번은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동그라미 4번부터 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 2017년 10월 10일자로 다도물산에 대한 채권 잔액 18만 7천 원을 대손 처리하다. 동채권은 해소기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된 것이며 이 외의 다도물산에 대한 채권은 없다. 자, 이것도 좀 어려운데 대손이 발생한 날은 2017년 10월 10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금액은 18만 7천 원인데 거래처는 다도물산이죠. 대손 사유가 뭐냐면요. 소액채권이에요. 20만 원 이하의 소액채권. 그래서 7번을 누르시고 6개월, 20만 원 이하의 소액채권은 6개월이 경과하면 대손세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6월 경과 소액채권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건 정확하게 입력할 필요는 없고 그냥 대강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입력하면 돼요. 대손 사유는. 자, 그 다음에 성명, 다도물산의 성명은 김다도. 자, 그 다음 사업자 번호가 601-05-01-239.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2016년 12월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영일만 주에 대한 채권액 1650만 원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7년 11월 7일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당사는 동채권액에 대하여 2016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다. 팔았죠. 팔아가지고 받을 채권이 165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채권을 뭐 했대요? 대손 처리하였다죠. 띠인지 알고 대손 처리하였는데 다시 해소한 거예요. 언제 해소했대요? 2017년 11월 7일자에 해소했잖아요. 여기 해소일을 넣어요. 대손 확정일 날에 만약에 대손금을 해소했다라고 하면 해소일을 넣고 해소한 금액이 얼마예요? 1650만 원에 50% 하면 825만 원을 해소했죠. 회수한 금액은 마이너스로 넣어야 돼요. 대손세 공제를 받는 거는 플러스로 해가지고 대손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고 돌려받은 돈은 다시 세무서에다가 부가세를 갖다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해서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해서 마이너스 825만 원 했더니 대손세액이 75만 원 뜨죠. 요 금액은 대손세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회수한 금액 중에서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세무서에다가 갖다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5만 원이 되고 자, 그래서 거래처가 영일만주. 자, 그 다음에 대손 사유는 당초에 대손 발생한 사유를 넣으면 돼요. 당초 대손 발생 사유가 파산이었죠. 자, 그 다음에 성명은 김영일, 사업자 번호는 214-82-36364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판매자 입장인데 판매자 입장에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란에 대손 금액 있잖아요. 여기 플러스로 넣으면 되고 판매자 입장에서 대손금을 회수했죠. 회수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 대손세액 마이너스 뜬 거는 다시 세무서에다가 부가세 갖다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안 했죠? 동그라미 3번 해볼게요. 3번에 동그라미 3번.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201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던 청수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330만 원을 2017년 10월 1일 전에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이건 내가 갚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돈이 돈을 띵가먹고 내가 돈을 띵가먹은 거예요. 그 다시 갚았어요. 그럼 갚을 때 모두 함께 갚았어요. 부가세도 함께 갚은 거잖아요. 그럼 그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그러니까 당초에 내가 돈을 띵가먹었어요. 그럼 다시 부가세를 냈겠죠. 그리고 다시 돈을 갚았어요. 갚았으면은 그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칸에 넣냐면요. 대손 변제란에 넣어야 돼요. 판매자 입장에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대손 발생액란에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변제했을 때는 변제란에 변제가 언제 됐어요? 2017년 10월 1일 날 변제했고 변제한 금액이 얼마냐면요. 330만 원이죠. 그럼 변제세액이 얼마냐면요. 30만 원이 뜨겠죠. 이거 대손세공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거래처가 청수상사 그다음 변제 사유가 뭐냐? 이 변제 사유는 당초에 대손 발생한 사유를 넣으면 돼요. 당초에 대손 발생한 사유가 뭐였어요? 소멸시효 완성이었죠. 6번. 자, 그다음 성명은 김청수. 사업자 번호는 20406 67885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변제 있잖아요. 그 구매자 입장에서 내가 돈을 갚았을 때 부가세 포함해서 갚은 거 돈을 띵가 먹었다가 내가 갚았을 때에는 변제란에 대손 변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이쪽 란에 입력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3번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처음에 한 번에 다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 번 풀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만 하시면은 시험장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4번에 다음은 주 109의 일기 확정신고 기간 대손 관련 자료이다. 다음 내용에 의하여 대손 관련 회계 처리를 하고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키시오. 자, 일단 대손세 공제 신고서부터 작성할게요. 일기 확정이니까 조회 기간은 4월부터 6월로 하시고 대손 확정일이 1번에 4월 1일이죠. 읽어볼게요. 문제. 4월 1일 날 주 강서 상사에 2013년 1월 1일 제품을 매출하고 수취한 바드럼 770만 원이 2016년 9월 30일 은행에서 부도 처리되어 6개월이 지난 시점이 2017년 4월 1일 대손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언제 대손이 확정이 됐냐면요. 2017년 4월 1일 날에 대손이 확정이 된 거죠. 이게 대손 확정일이 4월 1일이에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잖아요. 대손난 금액은 770만 원. 거래처는 주식회사 강서상사. 대손 사유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상명은 누구냐? 밑에 보면은 이강서라고 되어 있네요. 사업자 번호가 341-8351-795. 소재지가 강서구 신월동. 자, 그 다음에 5월 3일, 2017년 5월 3일 거. 자, 문제 볼게요. 거래처 주 안국 상사의 파산으로 인해 2016년 제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손 처리하여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외상 매출금 550만 원이 2017년 5월 3일 주 안국 상사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해소되었다. 이 현금으로 해소가 됐으니까 해소된 금액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시 내야 되잖아요.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자, 그다음 거래처. 이거 변제란에 넣는 건 아니에요. 변제란은 내가 구입했을 때 물건을 구입하고 그거 안 갚았다가 다시 변제했을 때 넣는 거예요. 매입자 입장이고 그 판매자 입장은 대손 발생액란에 넣어야 돼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안국상사. 대손 사유는 당초 대손 사유 파산을 넣으면 돼요. 상명은 이안국. 사업자 번호는 12381 13262. 소재지는 종로구 안국동. 저장을 눌러요. 그럼 이 내용은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 반영이 될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 가봤더니 조회 기간을 4월부터 6월로 할게요. 그럼 대선세 가감란에 마이너스 20만 원 자동 반영이 돼 있죠? 자, 그 다음 분계 볼게요. 닫고 나가서 분계. 저장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저장하세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자동으로 불러와지니까. 자, 일반 전폐입력에 가셔가지고 분계 볼게요. 4월 1일 날 대변에 받으러음이 빠져야 되겠죠.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이니까 생략할게요. 문제에서 생략하라고 돼 있죠. 받으러음 얼마가 띄었어요? 770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200만 원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럼 받으러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니까 받으러음 바로 아래 있는 111번을 선택하면 되겠죠. 200만 원.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 대손 상각비 500만 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70만 원은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대변에 있는 부가세 이수금을 차변에 빼면 돼요. 차변적 부가세 이수금 70만 원. 자, 그다음 5월달로 가볼게요. 5월 3일 분계. 대손금 회수한 거죠. 차변에 돈이 들어와요. 현금이 얼마가 들어왔냐면요.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이 회수가 됐죠. 그 다음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살려야 되는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니까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죠. 그러면은 몇 번 입력해야 돼요? 109번. 금액은 500. 대변에 부가세 이수금 5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그 회수한 금액 중에서 부가세는 다시 세무서에다가 갖다 내야 되니까 대변적 부가세 이수금으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와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그 제 책에 있는 문제만 다 풀 줄 아시면은 시험장에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진짜예요. 왜냐면은 막상 시험장 가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도 있지만은 그 허무하기 쉬운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교재에 있는 것만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은 진짜 실제 시험장 가서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